자, 안녕하세요. 오늘 형법 문제는요, 사후적 경합범에 대해서 많이 헷갈린다고 뭐 두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사후적 경합범이 사실은 여러분 지금 법이 한 10여 년 전에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바뀌고 나서는 사실 의미 없는 판례들이 제가 보니까 기본서에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 판례들인데,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건 이미 개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판례는 저 옛날 판례고 지금 현재 의미 없는 판례이기 때문에 그걸 보실 필요 없습니다. 사후적 경합범은 중요한, 지금 현재로서는 법이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만 잘 아시면 돼요. 자, 우선 사후적 경합범이 일단 개념을 하나 좀 잡아드릴게요. 사후적 경합범은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어떤 A라는 죄가 하나 있었는데, 자, 이 A라는 죄와 B라는 두 죄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죄를 같이 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원래 죄가 두 개 있을 때는 두 개의 죄를 받을 때 중한죄 2분의 1을 더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중한죄 2분의 1을 더합니다. 중한죄 2분의 1을 더해서 가중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A와 B가 두 개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서 같이 재판을 받았다면 중한죄 2분의 1만 더하면 돼요. 근데 우연히 이 B죄가 먼저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두 개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죄가 발견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발견된 이 죄만 먼저 재판을 받다 보니까 B가 확정이 먼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A를 따로 재판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형이 따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결과가 어떻게 생기냐면요, B죄 나온 죄에다가 A에서 나온 판결 A 플러스 B가 돼버려요. 자, 원래를 같이 받으면, 같이 재판을 받았다면 2분의 1만 더하면 되는데, 따로 재판을 받게 되면요, 형이 따로따로 나와요.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에 A 플러스 B가 돼버리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불리해요. 그래서 이 불리한 것을 이렇게 고려를 해주자는 거예요. 설사 이게 나중에 재판을 받더라도 같이 재판을 받았을 때 이 정도 받았을 거니까 요때 이걸 고려해서 형을 좀 때려주자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사후적 경합범이에요. 그래서 사후적 경합범은 우리 여러분이 아실 게 일반 경합범하고 다른 게 동시적 경합범이라는 게 있고 사후적 경합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시적 경합범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재 동시 재판이 가능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죄하고 B죄를 지금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이런 걸 동시적 경합범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후적 경합범은 사후예요. 사후.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과거에 동시 재판 가능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A가 하나가 확정이 돼 버렸더라. 이렇게. 이게 확정이 돼서 얘를 원래는 과거에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는데 얘만 지금 따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이런 경우는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표현해서 과거에 같이 재판할 수 있었던 거, 이런 걸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적 경합범은 이렇게 같이 재판받았을 때를 고려해서 형을 때려준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봐보세요. A라는 죄가 있고 B라는 죄가 있는데 이 두 죄가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요 B죄가 먼저 확정이 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요 B죄하고 A는 원래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이 A하고 요 B 확정된 거를, 요 둘 관계를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불러요. 그럼 사후적 경합법이라는 개념이 되면 이거는 봐준다는 뜻이 돼요. 뭔가 봐준다. 얘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얘는 얘를 고려해서 좀 봐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 뒤에 C죄라는 게 또 있었어요. D죄도 있었어요. 요 두 죄는 얘하고 전혀 같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확정되고 나서 발생한 거니까. 그럼 얘들은 사후적 경합범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얘들이 사후적 경합범이 아니란 건 뭐예요? 얘는 못 봐준다. 얘는 못 봐준다. 그냥 재판 받는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사후적 경합범이 되면 봐준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봐준다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확정 판결이, 이게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이 되잖아요. 사후적 경합범이 되려면.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확정 판결만 있으면 됐었는데 지금 이게 금고로 좀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연인들이 사귀다가 금이 갔어요. 연인들이 사귀다가 금이 갔는데 한참 이렇게 잘 사귀다가 금이 딱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금이 갔을 때 내가 금 가기 전에, 요때는 잘 지냈을 때죠. 잘 지냈을 때니까 이건 요때 일어난 것은 다 봐준단 말이에요. 금 갔어요. 이미 왼수 되어버렸어요. 요때 건 안 봐줘요. 이 사후적 경합범 이렇게 취지가 이런 거예요. 금이 가기 전에 있었던 거, 요것만 봐주겠다는 뜻입니다. 뭐를 고려해서 그래도 잘 지냈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만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금이 가기 전에 있었어야지. 있었다라고 하려면요, 이렇게 범죄가 걸쳐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걸쳐 있으면 여긴 뭐야?
금이 가고 나서 일이 있잖아요. 이건 못 봐주는 거야. 그래서 봐주려면 전부 다가 요 금 가기 전에 있어야 돼요. 금 가기 전에 전부 다 있었던 것만 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종료시를 기준한단 말이에요. 종료시. 범죄가 종료된 시점이 금 가기 전에 있었어야 돼요. 요렇게 걸쳐버리면요, 왼수되고 나서도 있었던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못 봐준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종료시가 금이 가기 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요 사례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자, 포괄일제 후 중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그럼 포괄일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요 중간에 금고 확정 판결이 있대잖아요. 이건 못 봐줍니다. 왜? 금이 가고 나서 일이 있잖아요. 이거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후적 경합법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사후적 경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후적 경합이 되지 않는다.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다음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자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는, 자, 사후적 경합법의 취지가 뭐라고 그랬죠? 원래 우리는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봐주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대잖아요. 그건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걸로 여러분이 좀 알 수 있는 게 죄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A죄가 하나 있습니다. A죄가 있고 B죄가 있습니다. 근데 B죄가 먼저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확정 판결이 났는데 이때 C죄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A죄가 확정 판결됐어요. 자,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확정 판결, 이것도 금고 이상이고요. 이것도 금고 이상이라고 할게요. 지금 금이 두 군데 갔죠. 금이 여기도 금 하나 갔고 여기도 금이 하나 갔잖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금이 이때 갔으니까 요 금이 가기 전에 있었던 요 C, 요게 사후적 경합범위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금 가기 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사후적 경합범위 되느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사후적 경합범위. 왜 사후적 경합범위 안 되느냐? 사후적 경합범위 되려면 금 가기 전에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둘이 재판을 같이 받을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둘이 재판을 같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B죄 확정 판결 올 때 있죠. 여기 확정 판결이 나버리면 A죄와 B죄는 얘 때문에 기판력을 받기 때문에요. 요 이후에 A죄는 여기에 걸려버려요. 여기가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걸려버리기 때문에 요 C죄하고는 재판을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왜? B죄가 있기 때문에 A죄는 얘랑 재판을 같이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판 끝나고 나서 C가 다시 있었잖아요. 그래서 A죄하고 C죄는 재판을 같이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거야. 아무리 금 가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얘 둘이는 재판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사후적 경합범위라고 안 봅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이번에는, 자, A라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A라는 죄가 이게 확정 판결이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했어요.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이 진행됩니다. 근데 요때 B죄가 있었어요. 이때 B죄가 발생한 겁니다. B죄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재심이 쭉 진행이 돼서 재심 판결이 나왔어요. 재심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 확정 판결이 금고 이상 나왔다고 쳐볼게요. 자, 그럼 또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이 금이 갔죠. 금이 갔으면 금이 가기 전까지 범죄는 요거는 뭐가 될 수 있다? 원래는 사후적 경합범위 돼야 되죠. 근데 이건 사후적 경합범위 또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얘는 사후적 경합범위 안 되느냐? 이죄하고 이죄는 같이 재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재판받 같이 받을 수 없느냐? 재심의 특성. 재심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실을 추가할 수가 없어요. 재심에서는. 재심은 그야말로 재심 있던 걸 다시 하는 거지 새로운 걸 추가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A 사건이 이때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 사건밖에 재판을 못합니다. A 사건만 재판을 가능하지 얘를 넣어서 재판할 수가 없어요. 왜?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추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새로 발생했어도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재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같이 받을 수 없으니까 사후적 경합법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적 경합법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사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지금 나오는 재심하고 이 두 가지는 아무리 금 가기 전에 있었어도 이건 사후적 경합법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자, 다음 세 번째,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위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자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에 어느 죄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의미한다. 확정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 이 사실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 사면이 되면 원래 선고효력이 없어지죠. 그럼 선고효력이 없어지니까 이거는 사후적 경합법이 아니냐? 사후적 경합법은요. 제가 연인 얘기했잖아요. 연인들이 잘 살다가 금이 딱 가버렸어요. 금이 딱 가버리면요, 이 금간 기억이 없어질까요? 이건 영원히 남아요.
영원히 남습니다. 요 금은 나중에 좋아져도요, 흔적은 계속 남는 거야. 근데 이 금은 안 없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돼. 우리 사후적 경합법은요, 일반 사면으로 돼서 선고례가 없을지 몰라도 있었던 사실 자체는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사후적 경합법은 요거 가지고 검토해. 요거 가지고. 우리 결혼한 분들은 거기 처음에 결혼할 때 저기 남자분이 와이프한테 프로포즈를 한번 못 하게 되면 평생 그게 간다고 그러죠. 안 없어져. 한번 마음에 금이 한번 생겨버리면 안 없어져요. 우리 사후적 경합법은 금이 가면 끝이야. 금이 가면 이거 안 없어져요. 법적으로는 선고리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금이 갔었다는 사실 자체만 있어버리면 다 사후적 경합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사면이 됐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면이 돼서 형성고리 상실되었어도 금고 확정됐다는 사실 자체, 역사적 사실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 사후적 경합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후적 경합법은 금이 간적만 있어버리면요, 무조건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나중에 그게 뭐 회복이 됐든 안 따져요. 그냥 금이 간적이 있었으면 무조건 사후적 경합법 인정한다. 그래서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가 틀린 겁니다. 그 다음, 자, 경합범을 가중처벌하는 경우에, 자, 이건 동시적 경합범 관련된 건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다른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중한 때는 그 중한 단기를 하한으로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죄가 두 개였었어요. A죄하고 B죄가 있는데, B죄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쳐봅시다. 이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죄고요. 이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죄라고 쳐볼게요. 어느 게 더 중한 죄죠? 우리 경합범 가중할 때는 어떻게 하게 돼 있죠? 중한죄. 중한죄에다가 2분의 1을 가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한죄가 뭔지를 찾으셔야 돼. 자, 1년 이상 3년 이하하고 10년 이하하고는 어느 게 더 중합니까? 우리 중한죄를 어느 게 더 중한지는 뭘 가지고 검토하죠? 대표 선수가 나와서 대표 선수가 나와서 하는 거지, 전체로 보는 게 아니에요. 대표 선수란 건 뭐냐면 그 중에 제일 센 게 나옵니다. A죄는 3년이 제일 세죠. 3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B죄는 뭐가 제일 세요? 10년이 제일 셉니다. 그럼 어느 게 더 중한 거예요? 이게 더 중한 거예요. 이거 고려하지 않아요. 가장 중한 것끼리 비교하는 거. 이렇게 대표 선수끼리 비교해서 B죄가 가장 중한 것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B죄의 정한형 10년 이하의 징역, 여기다가 2분의 1을 가져가니까 10년이니까 2분의 1이니까 5년을 더하겠죠? 5년을 더합니다. 그러면 15년 이하의 징역이 되죠. 자, 우리 경합범가 중에서 2분의 1을 더하되 A 플러스 B보다 더 크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2분의 1을 더했는데 두 개를 더한 합보다 더 커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15년 이하인데 얘를 둘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10년 플러스 3년이잖아요. 얘는 3년짜리니까. 그럼 10년 플러스 3년이면 13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때는 2분의 1을 더한 게 더 중해져 버리니까 이때는 이걸 한 게 아니라 이걸로 해야 돼요. 2분의 1을 가하더라도 실제로 두 개를 더한 것보다 더 커버리면 두 개 더한 걸로 요 안에서 하기 때문에 요 13년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13년 이하의 징역이 돼요. 그럼 13년 이하의 징역 원래 한 달부터 13년까지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여기에 단기가 1년 이상으로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한 달로 하지 않고 1년으로 갑니다. 이렇게 1년부터 13년으로 갑니다.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경합범 가중입니다. 가중이라는 건 뭐예요? 더 세게 처벌하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고려를 안 해버리면요, 경합범 가중하기 전에는 얘는 무조건 1년 이상을 받게 돼 있어요. 1년 이상을 받게 돼 있는데 경합범 가중했더니 한 달이 돼버려. 이건 더 봐주는 결과가 생겨버려요. 가중이 아니라 감경의 결과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가중제도는 무조건 더 세져야 되기 때문에 이 낮은 쪽도 더 낮아지는 결과가 생겨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중이지 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낮은 거는 가장 낮은 거, 저거보다 더 낮아져 버리면 유리해지는 결과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대로 낮은 거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중한 거를 가중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가 중할 때, 다른 죄의 정한 형보다 단기가 중하면 그 중한 단기를 하한으로 인정을 합니다. 경합범 가중의 취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경합범 가중의 취지를 이해하면, 경합범 가중이라는 것은 가중이잖아요. 가중인데 단기가 더 낮아져 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 사례에서는 우리 포괄일죄 검토할 때 종기를 기준한다는 거, 금이 가기 전에 있어야 돼요. 금이 가기 전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고, 요거는 판결할 수 없었다면, 우리가 경합범 가중이란 판결할 수 있었던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판결할 수 없었으면 사후적 경합법이 될 수 없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경합범 가중은 금이 간 기억, 금이 간 역사적 사실이 있다면 나중에
일반 사면도로 형벌이 상실됐어도 이건 사후적 경합으로 인정한다라는 거. 그리고 경합번 가중은 더 중해지는 거지 봐주는 결과가 생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단기가 더 좋아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기는 가장 중요한 단기를 그대로 두고 장기만 가중을 하는 거예요. 장기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